예, 소개받은 방송권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 분야는 도자학, 교회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술사학이나 또는 고고학 이쪽 분야가 좀 아니어서 혹시나 외람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를 가나 한중일이 그래도 우리 그 전통 도자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일본도 시각도의 숲이나 문덕진 시의 어떤 지역을 가도 그 도의 도자나 현대 미술을 꼭 같이 병립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박물관에는 반드시 사회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학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미술사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화예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제가 전라남도라는 그 지역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청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장식품이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주로 문화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키워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특성자 그리고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도자문화산업화 즉 도자문화산업화는 고국어 가치와 상품화고 또 한편으로는 명품화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도자산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도자산업 클러스터화를 조성해서 지역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의 도자 기반 산업으로서 육성시켜서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정식적 특징, 그다음에 도자문화 산업화의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PPT가 저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조금 이렇게 편집이 이상해 보이는데 제 컴퓨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산업인 시대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이 주를 이루고 그 산업 자체가 우리의 생활의 문화였는데 이제는 문화가 바로 산업이 되는 지금 K, 한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들도 전부 문화가 산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자도 좀 그쪽으로 영향을 좀 보아야 되겠다. 이미 2000에 도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0보다는 이 호남권, 광주, 전라남도가 도자기의 본향입니다. 연구 목적이니까 주로 말씀드리죠. 분청자로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컨텐츠를 구축하는 국내 분청이라고 하고 프레이아크 미술관이 있습니다. 도자전문 미술관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산업화를 위한 그러한 성공 사례들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 또 부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컨텐츠화시키고 이것들을 다시 산업화, 관광 산업화로 해나간 사례겠죠. 분청자의 특징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선시대 한정적으로 또 나타났다는 그런 도자기였고요. 독창적인 문양, 장식 기법 등이 우리 한국의 청자, 백자가 중국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면 분청자는 조금은 그래도 한국적인 국자적인 그런 도자기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청자는 한국인의 서민적 정서, 쾌함이가 가장 잘 나타난 가장 한국적 전통미를 지닌 그런 도자기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보통 분청자는 어떠냐? 군포 지역이 광주 무등산 분청자, 충현동 분청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모, 평면, 성천일 그 일대 지역, 그다음에 고문대리, 구로면 문대리 지역과 고성에 또
경험분석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청자에 대해서 산업화를 위한 필요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학, 고과학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주로 디자인, 장식적인 분야를 추출해서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라남도 분청자의 어떤 특성화하자라는 게 저희 또 의도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을 보자 산업 흑적 지역으로 만들고자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저의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은 장식적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하겠고요. 이를 현대적 활용과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 도자 산업의 현황, 특히 이 전라남도 분청자 부분에 그런 현황 파악을 하고 도자 문화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지리적 범위는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세 군데를 주로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광주, 용산, 중여동 지역, 그다음에 우왕, 봉산면이 지역, 우엉고, 동면, 문대기 지역 세 지역만을 추출해서 현황화했습니다. 고찰은 말문 보고서 청구문 논문자료, 이재리의 발표로 나오신 선생님들의 자료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투자 사업체 현황 파악은 역시 그 상계 지역 광주광역시청 그리고 무안의 고대 도자산업 소공인센터의 자료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주로 대상으로 여기에서 사업체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사업체는 다 빼고 수공 그리고 수공과 약간의 반기계자국 이런 것들을 감한 그런 부분만을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청자를 주 상품으로 제작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청자에 관한 용어의 표기입니다. 방금 인용이 숙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분청 사기에 대한 용어를 좀 일찍부터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쭉 해왔고 2005년 도자학술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사자는 분명히 한자를 보면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돌석자에 장을 소자가 쓰여있죠. 그래서 일본에는 왜 그 사기를 일본에서는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에는 아리다의 그 도서광산이 있습니다. 천산이라고 선천자를 썼는데 돌석자를 쓰게 된 이유는 거기 천산에 도석을 캐서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다른 것이죠. 한국은 점토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본은 암석을 가지고 도석이라는 것은 원료 하나만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일본에 관한 그런 용어를 역시 고이섭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당연하리라고 보지만 우리 현대인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그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족하나마 이런 과감하게 제가 본문에서는 전부 분청자를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문에 참고했던 모든 자료, 문헌 등등들은 본문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역의 분청자의 장시적 특징을 조금씩만 이렇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 분청자 요지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헌적 자료를 보면 세종실록 지지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제작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공남 도자기가 생산했던 당시에 가마, 장수, 우기소
진행하고요. 정부에는 자기소 139개, 공기소 185개, 상중 합을 표기했고요. 전라도 지역에는 자기소 32개, 공기소 34개소, 포함해서 70개소가 나타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청자가 청자의 어떤 이어서 고려 말에 무신난 또는 일본의 외국의 침략, 사회적혼란 이런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셔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중국제가 아닌 사람으로서 청고문헌을 청고문헌이라고 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분청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귀활기법과 덤버기법이 타 지역과 구별되고 이남분청보다 덤버분 지역에 분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치기법과 조합기법은 뛰어난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전라도 지역은 타 지역도 역시 있습니다만 명문이 다양하고 또 공간적 자리로서 지역성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분청자의 특징 역시 또 오늘 발표해 주신 박경자 선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이제 3개 지역, 우등산 지역 중에서 우등산 충효동 지역의 분청자의 장시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14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라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출퇴근 자기편에서의 문양을 보면 주된 문양은 이남문으로 단순화되었고 그리고 도식적 계약적 문양으로 표본되었다는 점이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대접 적시국연연의 일정한 간격으로 원문이 인화된 점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는 이남문 도편에서 제작 시기와 사용책, 사용적 품질 등이 표기되어 있는 그런 명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정민이, 광호, 광상, 광별, 전, 한글로 쓰여진 오전, 오전 이라는 명칭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장식적인 특징들은 타 지역의 명문보다는 조금 더 독특하게 지역성이 더 나타나 있고요. 특히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특별한 지역성을 특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자원, 지역의 특성화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고 도자문화 상품으로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저는 인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장식적인 문양들은 바닥 또는 기내 서면, 기의 화면 이런 부분에 다양한 그런 문양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등산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확대시켜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확대가 잘 안 되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면에 오는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배의 문양이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좀 드문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구배에 이런 문양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우등산군청이다. 우등산 지역의 문화상품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특히 또 광자라든가 광별, 광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역성 우리 문화예술 경영 측면으로 보면 지역성,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인데 어디를 보십니까? 전주 북촌하듯이 이건 이 지역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런 광물자가 있으면 이건 광주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된 도자기에 저런 인장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tim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이 장식적인 특징들을 이용해서 문화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목사면 지역 요청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역시 지역이 좀 다르고 특징적인 게 좀 다르지만 문헌적 자료에 보면 역시 세종시록 지리지에 자기소가 있는 이는 서쪽 주동에 있고 도기소가 있는 서쪽 청천군에 있다. 인지부 중군이라고 이런 내용 역시 공남제 도자기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장식적인 특징입니다. 귀할 기법과 등동 기법이 줄을 이루면서 주화 및 인화와 촬영 기법이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촬영 기법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도 촬영 기법이 부동산 문체의 문제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기문의 내성시, 외야시, 장문도 등의 반사면이 표기됐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역시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편에 나타나는 문양들은 타 지역보다는 매우 문양 양식이 도식적이고 타 지역과 구별되는 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15세기, 16세기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는 디자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현대화되어 있는 점, 특히 심플하게 단순화되고 도식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의 인장, 이하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단순한 디자인화 시켜서 문화상품 현대화로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문장들은 여기에도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대리 지역의 분청자 굉장히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문헌적 자료에 자기소가 하나 있는데 현대 서쪽 근처에 있다. 자기소가 하나 있는데 현대 서쪽 주변에 있다고 합한다는 기록으로 의해서 보험문들도 분청자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많이 분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들은 아마도 때가 지리적인 입점, 즉 해안을 끼고 있다는 점과 입지적 조건에서 원료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지는 태도 좀 가마로 운영하기에 최적의 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보는 장식 식문기법의 특징은 전봉 근청자는 백자의 생산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던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나중에 이를 대신할 그릇으로 아까 세종 영감을 말씀 주셨는데 그때 상당히 이 근청자가 많이 지을 때 백자를 대신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식적인 면에서는 전봉 근청이 일반적으로 중간이 보다 더 아래쪽 이렇게 전면 덤벙과 부분 덤벙을 했는데 공청자만이 이 전체적으로 시구가 덤벙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면 완전하게 덤벙을 씌운 이러한
문청자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 도봉문청자는 어떤 청자와 백자는 다르고 또 백자를 대신한다고 백자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또 백자로 완전히 다른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도봉문청자는 가장 자연적인 아름다운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가 우리가 장시적 특징으로서 현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대리의 인물 기존과 신문 기법 여러 가지 보통 덤벙이면 덤벙 또 귀하고 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몽에서는 복합적인 장식 기법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나타났던 끝까지 다 도봉이 씌워진 그러한 부청자, 보험부청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삼각기법도 다른 지역의 장식보다는 좀 더 다른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 논문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자 산업의 특징 그리고 도자 문화 산업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 문화 산업이라는 이 용어는 도자 산업과 문화 산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 산업의 특징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문화 산업의 특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산업은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문화입니다. 음식 그치면 음식 문화고, 옷을 그치면 운동 문화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도자를 다시 우리의 생활 문화로 바꿔서 좀 더 접목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자는 산업에서는 제조업인데 거기에다가 문화산업이라는 분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 특히 전통 도자 이런 상품들은 공예품이나 미술품에 가까워서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는 용기로서도 활용이 충분하지만 문화예술적 가치도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기술, 예술적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문화상품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 산업의 특징의 두 번째는 지역 밀착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도자는 자연환경적 지지역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가 보험, 또 금융상품청, 무화금청 등이 특히 장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자리 같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 산업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가 밀착되어 있는 유도 정도성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색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이런 점에서 도자 산업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자 문화산업과의 방향과 단위성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자 산업은 도자 문화산업의 본주 안에 들어있고요. 도자 문화산업은 공예문화산업의 본주 안에 들어있어요. 즉 공예는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성공예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안에 도자 공예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공예문화산업은 더 큰 범위에서 문화산업이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개념적으로 도자 산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자 문화산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범주를 확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또 앞으로는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의미의 도자 문화산업은 특히 삶의 질, 문화,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축을 지었습니다. 현재 공예문화산업 안에 동주의 도자 문화산업이 있는데 공예문화산업이 2015년 12월 정부
우리나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세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이 공부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 지방정부들은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점에 기획과 지자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우리 도자문화 산업 트러스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타당한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공예문화 산업의 특성, 어떤 것들이 그런 공예문화 산업이고 도자문화 산업인가라고 규정짓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공예문화 진흥원에서는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복합적 산업, 산업 디자인의 목표가 된 산업, 전통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현하고 예술적인 방식, 현대인의 소득 수준과 문화사회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그리고 대표적인 관광이냐 국가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도 다 공예문화 산업에 들어있고요. 중소기업 그런 전문적으로서 노동 시각적인 산업, 특히 도자문화 산업이 고려돼요. 그리고 산업적, 사회적, 생활적, 내적, 문화적 산업을 위함하는 기관입니다. 도자문화 산업이 전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도자 산업, 문화 산업과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예품 이런 너무 소소한 생각이고 기념품적인 그런 생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산업화해서 그다음에 지역 그 중에서도 지역 문화자원을 확장시키면 도자문화 산업이 되는 건데요. 즉 부천자와 관련된 도자문화 컨텐츠는 뭐 도자 산업 도자기만 만든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청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청자를 가지고 부청자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웹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영화는 스토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릇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료, 재료, 도구, 이게 상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난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개념 비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도자 산업, 도자 공예품들이 이 앞으로는 도자문화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바꿔야 할 것이고, 간의 수공적인 그런 우리를 현지화하고 지역적 특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자문화 상품 명품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유리공예 특성화 단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든지 정보가 나는다. 생각과 우리의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국가 가치 산업을 위해서 국가에 관련된 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도자 전문 진흥원 연구소 그리고 도자 복합문화단지 이제 복합문화단지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또 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자 산업 클러스터는 여러 관련 산업이 시각적으로 단지를 잇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이소시키자. 아예 한평에서는 이 시체도 없는 나비가 산업화 시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다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교수님도. 이런 아이디어, 반대 것을 결계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자, 광진은 너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근청자, 또, 옹기, 장흥의 전통 옹기와, 죄송합니다. 고성의 전통기와, 그 다음에 장흥의 전통기와,
뭐 너무나 아주 다 지역에 대해서 특성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이걸 산업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세부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면에 사업체라고 광주광시하고 보안, 모이 세개 지역을 조사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특히 우리가 얼마나 영세하다는 점을 저는 여기서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조업수가 물론 수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업체라고 하지만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산업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홍보하고 자기가 판매하자. 이거는 너무 그냥 간의 수공업에밖에 안 되는데 좀 전문기업, 전문기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지적재산권이 0.9, 1.3 한 번이 리스크가 많다면 지금까지 20년을 사업체 운영을 그리고 판매 실적이 1억 미만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너무 어떤 큰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음에 이제 지역의 명장분들이 그때 광주에 한 명, 우방원에 두 분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나중이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주 2차에 가면 거의 뭐 6, 7년, 8년이 명장, 지역 경기도 명장, 2천 명장 따로따로 다음 전문 불청자 전문 단체입니다. 불청자 협회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로 보면 업체 수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불협화음도 있겠고 또 그렇게 아직 사업화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회원 수도 열악하고 종사자 수도 너무 열악하는 거죠. 그리고 1인 2인이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갈 인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 이런 도자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 이 지역의 광주, 전남을 다 포함해서 지방역구가 두 개 있습니다. 광주가 것이라고 전라남도 좋은데 47명, 57명. 평균 저도 같은 관련학과를 나왔습니다만 3분의 1이 전공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4분의 1 정도가 전공을 하고 다른 뭐 관련 디자인 또 사업을 많이 나가다 보면 1년에 5명, 10명,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만드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박물관 관련, 미술관 관련 또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워내기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나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산업화를 하겠습니다. 클러스터가 되면 갈 데가 많으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던 도의 학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현황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의 그 현황이 부족함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단기적인 방향으로서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시설이 낙후됐고 영세한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뭐 지역 사업체에 개입하고 있을 게 없습니다. 즉 얼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몇 년 동안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제가 조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의뢰받고 조사하려면 한정된 시간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산업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사자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만들 것만 만듭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아까 특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힘겨운 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로 제작 기술자가 양성돼야 한다. 이 인력은 좀 후에 고유 브랜드나 디자인 쪽에도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마케팅 여기에도 역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되냐. 요즘은 쉐이프만 자격증만 있으면 청년들은 공동 생산, 즉 요리를 한 조리실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독특한 자기 상품만 이렇게 따로 개발하듯이 우리를 또 굉장히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시설, 환경을 두고 거기서 자기 독특한 아이디어와 자기의 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적인 것을 각자 개발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기계, 각자가 기계를 사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자장이. 그래서 좀 더 좋은 규모의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우수 인력들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 판매장을 단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상품, 고유 브랜드, 디자인 개발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런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 도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뒤에 혹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기술 개발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청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청자를 가지고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왜 우리는 거기에다 다른 재료만 써야 됩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도자 타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만 이 청자나 분청자 타일을 이용하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문화상품으로서 한국적인 주택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문장이나 안에까지 입체가 된 입체 모양으로 씌우고, 이쪽 부분들은 주목적으로 열리문이 보이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문화상품화 시켜서 얼마 전에 초에 샤먼에서 관광지가 있었는데 청자연구소의 이쪽 지역의 작가가 4일 만에 한 4천만 원짜리 팔고 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화상품화라는 거죠. 한국의 상품을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K컬처라고 했는데 우리 K3라고 한번 해보자. 지역명을 브랜드화 시켜보자. 무한 등청자 이렇게. 그리고 지하 특화 도자문화 상품, 또 명품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품질 보증 제도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발행해주고 검증을 받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우리가 취할 그런 가능한 방안입니다. 역시 디자인 전문인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유통 마케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판매명이 있으니까 혼자 작업하고 혼자 포장하고 혼자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낙후되어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필요하다. 전문 경영인이 없으면 하나의 전문 업체를 맡아서 만약에 산업화가 된다면 그 산업화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활용해야 된다. 다음 해외 시장 진출 유통 방법을 제대해야 된다는 단기적인 우리의 고치할 점이고요. 다음 산업화를 위한 추진 체계 또 정책 기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 지자체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까지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업무 분산을 우리가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민관 산업 지역 추진 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꾸 그 부분을 이렇게 요청시킬 수 있는 기반을 여러 전문 단체
지자체, 그다음에 사업체, 또 많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그런 지역 추진협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방정부 지자체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도자 문화 상품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다, 전통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기술과 디자인, 브랜드를 형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산업적인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 산업이 우수하다 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동무가 되는 산업화 이제 미술과 산업화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지역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청자 하면 전라남도 군청자라는 국가대표 군청자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화를 시키려면 박람회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시 여러 가지 참여책을 우리가 광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해외 팔로우 대처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조금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무학군청자의 그 단순화인데 그 단순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완화시켜서 표식화 어떤 뭐라고 하죠? 심볼 마크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사항인데요. 무학군청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도식화시켜서 현대화 상품에다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이거 어디 거다, 어디 도편에 나타나는 거고 그 특징이 뭔데 이게 지금 상품에도 이제 지역색이 잘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케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공예산업 실태조사 코로나 전거를 자료입니다. 한국경영문화재단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혼자 일반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82.1%입니다. 또 자체적으로만 어디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게 73.1%입니다. 이거는 거의 제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또 이런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 마케팅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으로 투자문화 산업 발전의 기회를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아리다와 시발 조자시장, 자유시장 그야말로 아주 편하게 전 시장에 있는 상품들도 필요하고 명품도 필요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생활화, 문화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건 1인 도자 생산자 1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마켓부터 또는 이러한 전문 기업들이 시장, 축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자꾸 기획을 해서 전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자, 그냥 제 지금 주제는 전라남도 군청자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꼭 군청자만을 가지고만 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청장 얼마든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무안, 강진, 장흥, 인해남, 고성, 고흥 저는 아까 소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천보다 훨씬 더 여기가 보입니다. 문화적 자산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 도자문화 박람회가 필요합니다.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산업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조, 그다음에 기계, 가마를 포함한 이제 공모전도 국제화로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왜 이 불청자를 세관시키려면은 공모전을 통해서 서양인들도 불청자를 예를 들어 상품을 올려놓으면 다 옵니다. 이런 게 불청자구나고 알고 배우고 출품한다는 거죠. 우리도 또 역시 외국에 나가서 계속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대표적인 지역 문화산업, 도자문화산업 육성업계에서는 그냥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전문센터, 전문기관, 연구소, 기사협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아있을 때 우리는 도자산업 클러스터화가 가능한 것이고 지역의 거점 산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자 특구, 이천의 도자 특구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이 지역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어떻게 돼?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2시간이면 다 쭉쭉 내려오는데요. 네, 무안까지도 지금 KTX가 다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도자박람회와 국제공모전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경덕진 세계 도자박람회가 10월 18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람회는 아마 도자기를 하는 사람 한 번씩 다 가봤을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체들도 다 참여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사업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말하는 그릇만이 아닌 그리고 공모전 역시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경연으로 도자재단에서 열리고 분청 도자 공모전, 분청 도자 공모전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열리고 있는데 국제 공모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흡수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성 기회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국제 공모전이 열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산업과 클러스터한테 훨씬 더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를 위한 도자박람회는 특히 중국, 일본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들은 정말 한중일 3개 사업체들이 다 대단한 상품들을 가지고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 도자박람회 산업재료박람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신천 국제 차도자박람회에 그런 진행하는 거요. 이 도쿄 국제 테이블 박람회에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로얄 코펜하겐 같은 그 유명한 기업 사실은 중국의 청원백자를 가지고 저기 유럽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네들이 그 정통이 있다고 명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우리 아시아 쪽에 판매하는 걸 보면 무서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산업화가 덜 돼 있고 마케팅 명품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산업센터 진흥원 연구소 기술학교 등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딱 나오면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계 설비 그리고 또 종합 도자문화산업 종합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을 만들고 도자산업 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그리고 연구소와 기술학교, 도제식 기술도 필요합니다. 디자인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장인들에 의한 그런 도제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자 조각장식 기술 등이 인턴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강화를 위한 융복합 타운이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분청자 또는 융합된 전문 도자가 융합된 전략하는데 그런 도자 관광산업단지 또는 복합 문화산업단지 등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산업단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역시 물건 팔고 시설화가 있는 게 아니라 위락 시설,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미술관, 전시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도 전시회도 계속 상설적으로 열리고 판매장도 상설적으로 열리고 이런 복합 문화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 경덕진 진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계를 도자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엄청난 산업 프로젝트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1950년대 그 산업 공장은 완전히 지금 교육, 문화, 복합 단지로서 만들어서 1년이 지금 코로나 기간에 못 가봤는데 또다시 그만한 그 전에 봤던 그만한 단지가 또 하나 또 옆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대로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네일로 깔아져 있는 그 가마를 그대로 살려서 이거를 전시관으로 만들고 여기는 각종 공방, 또 판매장, 작업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주말이면 완전 상설 시장이 열려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통 터널 가마입니다. 터널 가마고 혹시 여기 인터넷이 되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동영상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도록 이와 같이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리면서 옆에는 다 판매 부스나 또 미술관이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환경이 좋은 단지로 만들어놨고요. 관광 상업화를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만을 제가 왔는데 청아백자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회를 시연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도요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고 경제를 시키고 고개를 관광단지에서 엄청난 그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알겠습니다. 동영상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간도 좀 이제 도자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그 다른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들이 조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도자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정책적인 지방적인 지자체의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지역의 도자 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만들고, 앞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좀 격이고 높은 수준의 그런 학술 발표인데 산업적 마인드를 전달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아까 미술관, 박물관 옆에는 반드시 산업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도 융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